검사 3이라고 이제 최재 감사원장 탄핵 소추가 이제 결국은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탄핵이라는 방법을 써서 98일 동안의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을 기관장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행정이 제대로 안 굴러가게 만드냐는 거예요. 최재 감사원장 검사 3명 이거 없었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하다못해 일주일이라도 더 빨리 나왔을 겁니다. 이런 거 막 마구잡이로 넣어놓으니까 오히려 굉장히 국정 혼란 상황이 또 장기화되는 거잖아요. 이건 저는 민주당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수사로 탄핵을 언급하는 걸 넘어서 예방적 탄핵, 직무 배제용 탄핵, 보복성 탄핵 이거를 그냥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 사건밖에 안 하고 있었어요. 줄탄핵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된 것도 민주당이 줄탄핵 하실 그게 있고 그 탄핵 선고가 이제 사실 이제 뭐 지난주에 저희 이제 방송에는 안 나갔습니다만 뭐 이제 여쭤봤더니 그랬더니 뭐 다 14일로. 금요일 날 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2주에 뭐 금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뭐 좀 선거에 어떤 그 변화가 좀 있을까요? 예상하시기에는? 이번 주 수목금 내에서는 선고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사실은 뭐 결정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냐. 그래서 뭐 이번 주에 나와야 되고 나올 것이다. 이게 선거가 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뭐 많은 언론들도 역시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재판과 이제 퇴임 전에까지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이 시점에서 각 당의 좀 분위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집회도 나가고 하면서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헌재까지 해서 삼보일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했습니다. 근데 토요일부터는 못했어요. 경찰에서 토요일부터는 집회가 점점 더 커져서 삼보일배를 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경비를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재 진을 치우고 계세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 선고함으로써 모든 혼란이 종식되고 나라는 그리고 그분들이 저도 뭐 헌재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해봤는데 기자회견 끝나고 밥 먹으러 갈 때도 뒤에 유튜브 그 방송을 켜놓고 쫓아오면서 계속 욕을 하세요. 정말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광화문에 농성장을 가장 먼저 정당 중에서는 쳤고요. 민주당이나 다른 야오당들과 같이 매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하고 있기도 하고.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로? 예, 저희는 안 합니다. 안 하세요. 네. 개혁신당은 요즘 뭐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희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을 하라고 세비를 받고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이 움직이면요. 각 방에 맥시멈 9명까지 있는 보좌진들 업무가 사실은 거의 올스탑 됩니다.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도 심한데 미세먼지 다 마시고 걸어서 행진해야 대통령 탄핵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다고 헌재에 영향 미치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회라고 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다른 형태로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들에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게 적절한데 세금 낭비하면서 보좌진 에너지 진 빼면서 하는 굉장히 악질적인 정치적 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위헌적인 위헌적인 계엄령 냈다고 생각하잖아요. 저희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예. 그래서 뭐 하고 계세요? 저희는 오히려 지금 그래서 집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혁신당이 뭐 하냐를 물어본 거예요. 거기다 대고 보좌관이 이랬니 저랬니 하고 얘기하는 건 본질을 비껴가는 겁니다. 아니죠. 저는 보좌관이랑 같이 안 걸어요. 혼자 걸어요. 저는 그럼 그래서 돼요. 저희 개혁신당은 오히려 더 가장 명확한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냐면 100마디 말보다 조기 대선 준비하고 계시죠. 예, 저희는 오히려 빨리 탄핵이 돼야 된다라는 정치적 메시지, 탄핵이 100% 인용이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담아서 조기 대선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거만큼 확실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프리라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국민들은 그렇지 잠 못 않습니다. 자고 광장에 나가서 응원봉 들고 있어요. 그분들 곁에서 뭘 하느냐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프리라이더, 체리피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면서 우리 국정에 공백이 없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다른 정상적인 형태로 의견을 내는 걸 원하지 같이 응원복 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질적 역할이 아닙니다. 사실 예. 뭐 조국혁신당하고 개혁신당하고 요즘 조금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 저만 일단 느끼는 건가요? 뭐 두 정당은 언론에 나올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저희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오직 답답하시고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 저러시나 해갖고 그냥 네, 저희 둘의 라이벌 구도라도 좀 만들어야 네. 자, 아니, 근데 지난번에 제가 네. 사실 이제 끝나고 나서 어디 가서 의례적으로 물어봤더니 저 국회에 지금 농성하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지금 그 농성은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저 오늘도 이제 광화문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다 왔고 신장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 5당이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걸어가는데 첫날 한 3시간 걸렸는데 이제는 2시 아니면 주파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갈수록 이렇게 빨라지고 있고 그래요? 천 의원님이 비판하셔갖고 저희 보좌진들 쉬어라고 해갖고 이제 저 혼자 하고 미세먼지 저도 좀 걱정이 돼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도 이걸 한다고 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안 해주려다가 해주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이게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법조인으로 생각하면 이게 재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같이 걷고 하면서 정말 뭐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분들 보면 이게 사람한테 좀 공감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같이 걸어간다는 것만으로도 뭐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걸 보면서 비판은 받더라도 저희는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헌재가 빨리 결정 좀 해줬으면. 네. 자, 지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82명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요청하는 이제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는데 수추동 일성이 없는 내란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기각 결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자, 이 탄원서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정치적인 의미는 정치적인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탄원서를 안 쓰기 어려운 분위기를 유도해 가서 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쓰는 분들이 더 늘어났다. 뭐 이런 의미는 있는 것 같고요. 하루에 현재 지금 탄원서가 100건씩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거라고 특별히 봐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 법적으로 탄원서는 피해자가 그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뭐 좀 선처해달라든지 이렇게 할 때나 의미가 있는 거지 저희 국회의원들이 탄원서 낸다고 헌법재판소가 전혀 심각하게 봐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이나 여기에 이름 올린 많은 의원들도 네. 법조인 출신 아니겠어요? 네네. 이게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건 다 잘 알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거는 친한계 고립 작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기에 이름을 안 올리면 이상한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82명 같으면은 108분 중에 뭐 아주 절대적인 다수죠. 예, 맞아요. 뭐 여기 안 올리신 분들은 아마도 대체적으로 비상계엄이 위헌이었다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선언에 공감하시는 분들, 일부는 탄핵 소추에도 찬성하신 분들일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국민의힘의 의석 상황에서 그분들은 상당수 친한계 의원들이란 말입니다.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아직까지 친윤 의원들이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친한계를 아주 소수파 취급하고 배신자 프레임에 가두면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줄 서는 것도 있지만 이걸 넘어서서 혹시 조기 대선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우리가 당내 주도권을 쭉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포석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그 친한계 어떤 그 고립 작전 이런 것도 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네. 지도부도 안 했어요. 지도부도 안 올리니까. 이건 역할 분담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는 그렇게- 지도부의 가장은- 입장과 다수 의원들의 입장이 항상 엇갈려.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노련한 분이시거든요. 양쪽 수를 다 보는 건데 저는 이게 선거용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내용도 보십시오. 좀 이상하잖아요. 설령 위반에 해당한다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해달라. 뭔 소리입니까 이게. 앞에는 자백, 예. 뒤에는 의미 없는 말. 헌법재판소에 탄원서 쓰면서 바로 이 문장 자체로 피장파장의 오류 같은 거를 만들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이나 헌재에 미치는 영향력보다도 정치적인 어떤 이거는 행위다. 정치적인 당내 주도권 싸움이다. 나경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하고 당권 경쟁을 할 때 연판장으로 인해서 출마를 못했잖아요.
아 그때 연판사 피해 엄청 봤죠. 그러니까 그때 안 거예요. 연판자를. 이걸로 효과가 있구나. 이걸로 친한계를 밀어야겠다. 한번 당해보니까 이제 입장을 바꿔서 주류가 되시니까 한번 세게 한번 써보시는 것 같아요. 비주류 억압에는 연판장이 최고다. 이걸 딱 깨달으신 거죠. 예. 저희 당 사정을 잘 모르셔서 맞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연판차 개념은 아니고요. 말씀하셨듯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세 분 다 저 빼고 법조인이시니까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런 것을 바라고 했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삼보일배 하시고 1인 피켓 시위 하시고 뭐 도보행진 하시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다. 예, 그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실 저기 지금은 없습니다만 옛날에 이제 네, 수험생 네. 다니던 어머니께서 이제 엿 같은 거 붙이면서 그 여시에 뭐 그렇게라도 좀 해야지 간절한 마음이 좀 전달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간절함이라고 보시는 거죠? 간절한 거죠. 저는 이 좀 아무리 간절해도 앞뒤는 좀 맞추셨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해달라. 자, 계엄령 내리고 그때 국회 들어오고 한 거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계엄령 선포해놓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혐오, 야당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면서 이거를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되게 의도도 그리고 논리도 잘 안 하는 별 의미 없다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제가 분석을 없다고 하시고 그랬는데 아까 진행자 말씀하셨잖아요. 엿붙이는 마음으로 하는데 거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똑같이 보잔 말이에요. 아이 그래도 나경원 판사 출신이신데 만든 지 오래됐어요. 아니 이런 문장이 앞에 안 맞으면 내가 되게 괴로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인데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어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적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천 처장은 즉시 항고 기간이 남아있다고도 했습니다. 적시항고 기간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로 제가 적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다시 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에 검토 중이라던 검찰이 오늘 결국 즉시 항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이제 끝내 하지는 않았고 이거에 대한 뭐 의미를 좀 분석해 주신다. 네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아예 안 할 줄은 생각을 아 못했거든요. 그래요? 아니, 최소한 일반 항고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 대통령의 인권은 챙겨주되 나중에 상급심에서 구속 취소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다시 들어가셔야 되긴 하는데 이런 절차도 안 한 거는 저희는 되게 충격이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되게 두려워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한 가지 더 이분이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 직시항고를 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검찰이 12건이나 그런 상황에서 직시항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선배이자 본인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어준 대통령에게 아주 시원하게 한번 은혜를 갚은 거고 그로 인해서 검찰의 위상은 완전히 추락했죠. 그럼 민주당에서 그 시점을 좀 앞으로 당겨서 본인 반성부터 하신 다음에 그 얘기하면 제가 잘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한 수사로 인해서 윤 대통령이 기소까지 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공수처가 그럼 뭘 믿고 이 수사에 달려들었었던가? 민주당이 후견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뭐 의원분들이 목숨 걸고 가서 윤 대통령 체포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간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한 영장 청구, 발부, 여기에 의한 체포영장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이게 그대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은혜는 민주당이 베풀어 준 거예요. 애초에 민주당이 그렇게 안 했으면 이럴 일이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검찰이 직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이건 너무 나간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좀 바로잡고 싶은데요. 일단 법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구속 취소를 한 건 아니죠. 구속기간 산정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 취소를 한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구속기간 내에 있다 하더라도 하면서 윤 대통령 주장 중에 맨 먼저 나온 게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 핵심은 두 번째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수사권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그 얘기는 결정문에서 얘기는 맞아요. 안 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거는 아마 없었으면 이제 법원에서 나온 설명 자료만 먼저 보신 것 같은데 전체도 실제로 결정문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았고 않았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그러니까 그 일이 했을 없었으면 이 일이 없었을 아니 거 그렇진 아니에요. 않죠. 이제 구속 기간 산정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처음에 이 사건의 수사권에 대한 얘기가 있을 때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거를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일단 수사를 한 이상 책임지고 수사를 하고 검찰이 사건 기록을 넘겨야 된다라고 했지 저희가 처음부터 공수처가 이 사건을 맡아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럴 줄 모르고 공수처 맡으셨어요? 공수처는 지금도 줄 모르고? 필요하죠. 아니, 필요하죠. 지금도 검찰 하는 거 보면 검찰 어떻게 믿겠어요? 저희가 19년도에 계속 주장했잖아요. 이런 일 벌어질 수 있고. 아니 즉시한 거 포기한 게 공수처입니까? 아니 그 앞에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즉시한 거 그러면 포기한 앞에 얘기를 게 해야 공수처예요? 됩니다. 그다음에 체포 네, 적부심 예를 시간, 들어볼게요. 체포 적부심 시간 단 한 번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산입했던 게 공수처입니까? 그 주기현 판사예요. 네, 저는 그건 맞아요. 이걸 보면서 즉시항고에서 올라가면 제일 먼저 깨질 게 체포 적부심 시간 10시간 32분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유사일에 해본 적 없는 거를 갑자기 쑥 구속기간에다 넣어버렸어요. 원래 뺐던 거를. 그러면 주기현 판사도 문제고 저는 즉시항고 하지 않은 심우정 총장의 판단도 웃깁니다. 사실 그래놓고 다음부터 날로 그대로 또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노회찬 대표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법이 10,000명한테만 평등하다. 그게 아니라 저는 법이 단 한 사람 앞에서만 휘어졌다. 양평 고속도로 휘듯이 확 펴버렸어 그 앞에서만. 양평이 왜 나와요? 아니 그럼 그렇게 휘었다고요. 우리 또 지도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칙을 하고 그러세요. 네, 뭐 호흡이 잘 맞네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제도적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법조도 우리에게는 공백이 있어요. 독일 형법 제339조에는 법 왜곡죄라는 게 있습니다. 법관, 기타 공무원 또는 중재법관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왜곡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예요. 네. 스페인 형법에도 있어요. 독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내 권한이야. 나 즉시항고 안 할 거야. 법을 왜곡해서 적용했을 때 주권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국회도. 좀 그래서 독일 형법이나 스페인 형법에 있는 이 법 왜곡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다음 주에라도 그거 그 독일 입법할 형법 겁니다. 그 독일하고 스페인 예를 얘기하면서 아니, 지금 아니, 우리 상황을 잠깐만. 얘기하는 아니 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너무 말씀드리는 지금 거예요. 예, 뭐 여기에 대한 말씀 좀. 예. 아니 뭐 이 얘기는 많이 했고요. 천대현 법원행정처장 얘기는 저는 지혜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원과 검찰 사이에는 기관 간의 자존심 대결 같은 것들이 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법원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 즉시항고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검찰에서 일정 부분 즉시항고를 하고 싶었어도 야 이거 우리가 법원에서 시켜가지고 하는 것처럼 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면이 있고요. 검찰이 좀 더 고집을 부릴 빌미를 만들어준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부드럽게 얘기했던 세게 얘기했던 안 하기로 작정한 기관이에요. 뭐 그런 것도 다 그럴 수는 아시잖아요.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자, 지난 13일에 있었던 검사 3이라고 이제 최재 감사원장 탄핵 소추가 이제 결국은 전원 인치로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예상은 그렇게 이제 기각적으로 예상을 하셨었던 거예요, 어떠세요? 아닙니다. 예상했다고 하면 또 윤희석 대변인이 예상하고도 탄핵 소추했냐고 이렇게 공격하시기 때문에 예상 못했어요. 전혀 예상 못해갖고 제 방송을 이렇게 많이 보시고 그러세요. 저희 예상과하고 다른 분명히 예상과 다른 예상과 달리 기각돼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도 분명히 두 가지는 지적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헌재가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죠. 이 사건 심판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법정 의견에 동의하나 피청구인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에 더하여 이 사건 훈령 개정으로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주장이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면밀하게 판단하지 못했냐라는 거는 저희가 비판받을 수 있죠. 하지만 국가기관이 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거고 그게 수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권한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감사원이나 공정이나 검찰이나 나중에 무죄가 나오면 다 책임져야 되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나도 안 하면서 재판소가 명확하게 위법이라고 두 가지 행위도 인정을 했는데 저희를 압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네 분의 판결로 인해서 민주당은 8전 8패가 되고 4명 다 8대 0이 나왔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이분들이 98일 동안 직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부당하다.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그 부당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이 탄핵이어야만 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핵 말고도 다른 방법이 많잖아요. 뭐 국정조사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국정감사 청문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국회 170석이니까. 그런데 왜
탄핵이라는 방법을 써서 98일 동안에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을 기관장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행정이 제대로 안 굴러가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게 다른 어떤 뭐 무죄가 났다, 기소를 잘못해서 무죄가 났다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적어도 국가기관이 직무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까지는 안 가지 않습니까? 그때 직무정지는 안 되잖아요. 책임 있는 원내 일당이라면 생각을 하시고 가야 되지. 감사원 직원들은 뭐예요? 감사원장 없는 98일 동안에 원장 대행했던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그 감사위원들이 무슨 짓 했는지 기사에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원장이랑 일을 하다가 전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원장 대행으로 와서 바꾸려고 하다가 석 달 만에 다시 바꿔야 돼요. 그럼 이 피해는 결국은 직원도 보겠지만 국민이 보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 말씀을. 재선 정도 되셨으면 그 말씀 해주셔야 됩니다. 재선이 됐으니까 한마디 말씀. 참고로 저는 보궐이라 1.5라고도 불리는데 그래도 부러워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 이런 데서 권한 행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분들 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근데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국민의힘에서 소위 말하는 쉴드를 쳐갖고 그냥 여야 간의 정치 싸움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없어요. 국정조사가 의석수가 되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냐? 잘 못합니다. 어쩌다 한번 같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국정조사는 기본적으로 양당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이거 말고 무슨 방법이 더 있나요? 아니죠. 이럴 때도 방법이 없는 거면 공수처는 대체 왜 있는 겁니까? 내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는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처럼 정말 위헌성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헌법재판소는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검찰 일을 검찰에서 못 다루겠다라고 하면 경찰이나 아니면 특별히 만들어 놓은 공수처에 이걸 가져가고 거기서 뭔가 문제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헌재를 보내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사기관인 공수처도 못하는 거를 수사관 0명을 가지고 있고 검사 0명을 가지고 있는 헌재한테 무조건 던져주면서 우리의 의지를 관심법처럼 읽어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무조건 탄핵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없었으면 최재 감사원장 검사 3명 이거 없었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하다못해 일주일이라도 빨리 나왔을 겁니다. 이런 거 막 마구잡이로 넣어놓으니까 오히려 굉장히 국정 혼란 상황이 더 장기화되는 거잖아요. 이건 저는 민주당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천하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헌법재판소는 독자적인 사실 조사를 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거나 갖고 있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검찰청에다 요청을 했는데 안 보냈어요. 그래서 헌재가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고등검찰청이 송부 불가 회신을 하여서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사실 검찰이 자료를 보냈으면 그 자체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서 기각된 부분도 있다. 저는 헌재가 이 부분을 지적했다고 봅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많은 의회들이 탄핵 제도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많은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일 겁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29번인가요? 이런 식으로 하기 전까지 헌정사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국회에서 빨리빨리 해서 일단 넣어서 직무정지 시키는 쪽으로 가자. 근데 그렇게 하니까 국회가 가지는 탄핵이라고 하는 권능이 국민들로부터 너무 가벼이 여겨지고 모든 나라에서 탄핵을 고소고발처럼 남발하는 그런 국가는 없습니다. 실제 몇 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입장 바꿔서 국민의힘 사이드에서 문재인 탄핵을 외칠 때 그때 민주당에서 어마어마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딜 감히 정치적인 수사로 탄핵을 언급하느냐. 근데 지금은 정치적인 수사로 탄핵을 언급하는 걸 넘어서 예방적 탄핵, 직무 배제용 탄핵, 보복성 탄핵 이거를 그냥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는 그 탄핵 소추안의 이유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째려봤다. 이런 거는 이제 이거 각하야. 잠깐만. 아니 째려본 사람은 박성재 장관이 째려본 사람은 저예요. 저. 이재명 저하고 대표세요? 한창민 의원. 아니 진짜로. 위헌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때려보셨지. 부실하게 하면 되냐고. 지금 박성규 장관 없잖아요. 지금 차관이 때려보셨지. 대행하고 있잖아요. 업무 정지된 건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재선께서? 아니 기관장이 없어서 문제라면 여가부 장관 13개월 동안 없는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시잖아요. 정부조직법을 안 고쳐주니까 어쩔 수 없이 법을 고치면 법을 아니, 따라야지. 세상에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부서 좀 이동도 시키고 무슨 분은 없애고 하겠다 해서 딱 냈는데 그걸 안 해주고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그런 법이 어디 법률이랑 있어요? 거부권을 그렇게 행사하지 않았으면 아니 맨 우리가 처음에 협상할 시작부터 수 있었지. 법률이랑 거부권을 냈어요? 윤 대통령이?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자, 헌재가 말이죠. 국가적으로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심판 사건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3월 중순까진 결론이 나고 인용 시엔 60일 내 조기 대선이 이어집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전원 일치로 기각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 네. 현재 내부 상황은 분석들이 다 틀려가고 맞는 분석일지 모르겠네요. 약간 서로 다 희망 회로가 너무 막 돌아가는 분이죠. 예. 사실 지금 검사 탄핵도 실질적으로 한 번 변론을 했고 감사원장도 한 번 했고 그러니까 그걸 담당하는 재판관 입장에서는 빨리 결정할 수 있는 기각하기가 좀 쉬웠던 사건이 아닌가 싶고요. 대통령하고 같이 탄핵 소추된 분들이 있죠.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경찰청장. 이분들은 대통령보다 먼저 탄핵 소추 의결이 됐는데도 변론기일을 뒤로 미뤘거든요. 그 얘기는 대통령 사건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하는 건 분명히 맞다. 여전히 그런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아무래도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되면서 그게 절차적인 이슈가 좀 문제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법리를 좀 정리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라고 추측인데 나중에 결정문 보면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 저 추측은 맞을 것 같아요. 아마 한 문장 한 문장 한 땀 한 땀 열심히 쓰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탄핵 사유가 훨씬 더 명백하고 중대한데 그런데 지금이 어쨌든 국민 여론에 있어서의 대립은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뭐 더 우리 정치의 양극화가 됐든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그 뒤에 있을 국민적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두 가지입니다. 결정문도 좀 잘 써야 될 것 같고 이왕이면 한 방향으로 8대 0으로 일치된 의견을 내고 싶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국가적인 중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더라도 일치된 의견을 내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늦어지는 건 헌재 과부하가 걸려 있어서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거를 제일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네 분에 대한 게 먼저 나왔잖아요. 그만큼 이제 털어야 되니까 털어야 이 여기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17번 변론기일을 했어요. 열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10하루 만에 선고가 났어요. 네. 근데 왜 이번에는 11번밖에 안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 사건밖에 안 하고 있었어요. 줄탄핵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된 것도 민주당이 줄탄핵하실 그게 있고 이 문제는 있다고 봐요. 29번 그 과속해가지고 범칙금 나왔으면 야 왜 29번이나 범칙금 내게 해?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저희 이제 조국혁신당 쪽에서 그 소추단의 법률 대리인으로 가 있는 분이 이제 서상범 변호사라고 계신데 이분이 탄핵 문어예요. 뭐냐면 별 문어가 다 있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별명을 지은 게 구속 취소된 다음에 그렇게 별명을 지었던 게 비공개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이런 있었어요. 저런 그 이유가 있어서 혹시 판사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구속 취소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다들 희망의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그 양반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엊그제도 한번 여쭤봤어요. 대리인 나니까 쭉 다 보셨잖아. 절차상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탄핵 문화가. 네. 그러면 날짜를 언제를 예상하느냐 이것도 물어봤어. 예. 돌아오는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 사이가 유력하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한다고요. 왜냐면 본인이 좀 선걸 나가셔야 돼가지고 제가 그 얘기하려고 출마하시기 했어요. 전에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그분이 거죠. 탄핵 문화가 아니고요. 재보궐 문화예요. 본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이라는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번 아니 구속영장 선고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 빨리 그래도 끝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리인단으로서는 끝났어. 대리인단으로서 역할이 다 끝났어요. 아무리 문어라도 역할이 그렇지. 끝났어요. 변론제기 신청을 한다고 하면 어떡하나 고민을 했어요. 아시는 문재인 분이에요? 대통령. 아니 알게 됐죠 지금.